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 친구에게 뭐해? 라고 말했을 때 나와 한마디에 응 어디야? 하고 나와주는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앞뒤 가리지 않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깔끔하게 떼어내면 될까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쿨하게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아마 모두가 한 번쯤 가슴속에 품어봤을 법한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당당한 태도 아닐까요? 아무리 목소리 큰 사람이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유있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다면 우선 여러분은 당당한 태도부터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당당한 태도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인간관계도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남을 중심으로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여기서 나 중심의 삶이란 나만의 가치관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생각 기둥을 말하는 것이며 이 기둥을 잘 세워야만 어떤 사람이 되고픈지 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가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집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남 중심의 선택을 하다 보면 남이 날 어떻게 보는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밌는 예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 K씨는 직속 상사와 늘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나무인으로 유명한 그 상사는 일도 잘하지 못하면서 항상 K씨가 하는 일에 딴죽을 걸어댔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때쯤 갑자기 회의를 잡기도 하고 자기 업무를 K씨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K씨는 그 상사가 너무 싫었지만 커리어나 돈을 생각할 때 곧바로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K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부하 직원인데 최대한 상사에게 맞춰야지. 내가 신입이니까 상사 일까지 하게 되면 금세 일을 배울 수 있을 거야. K씨는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사에게 고분고분 맞춰야 할 요구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K씨는 심리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심리상담사는 우울증 같은데 그런 상태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일하는 건 당신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힘든가? 지칠 대로 지친 거야 라고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주변의 친구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해보지만 다들 자기 성격이나 상황, 경험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다 보니 K씨는 본인이 적용할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K씨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K씨의 사례였지만 의외로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유사한 경험을 겪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남 중심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관점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나 중심의 선택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연으로 산다는 뜻이고 남 중심의 선택이란 내가 남 인생의 조연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가 주인공인 인생 드라마에 등장하는 아역 배우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나요? 이렇듯이 남 중심 선택에서 벗어나야지만 차근차근 제대로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계속되는 영상 내용에서 설명하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팁을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직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라고 고민하시나요? 우선 철저하게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나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 만약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나 중심의 선택이란 인생 철학을 결정하였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우선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마음은 함께 있는 사람과 피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등 좋고 싫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 직관적으로 진심이라는 답이 도출되는 것이죠. 반면 생각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기술을 토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편이 좋겠어 라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아니라고 할 때가 있죠. 우리들은 나이가 들수록 생활 범위가 넓어지고 아는 것도 정말 많아집니다. 그리고 학교, 회사 등등 여러 사람과 얽히면서 우리의 머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남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학습하게 됩니다. 즉, 남이 판단 기준이 어느 순간 나의 판단 기준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친구들 모임의 상황을 예시로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방법과 불편한 인간관계를 적절히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주변을 돌아보면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 한 명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대놓고 말싸움을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꾹 참나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속을 끓이며 그냥 참곤 합니다. 반면 참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A씨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친구와는 친하게는 안 지낼 것 같아요. 이 말뜻은 영원히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사이이며 거리를 둔 채 선긋기 정도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긋기란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선긋기를 하기 전 해야 할 것은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친구에게 내가 화를 내면 속은 후련하지만 금세 후회돼. 하지만 보면 또 화가 나. 생각의 경우는 친구 모임 분위기를 망치면 안 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그런데 잘못은 그 친구한테 있어. 라는 식으로 마음과 생각을 일치하고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 쪽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나에게 무례한 말을 내뱉는 친구들과는 확실히 좀 더 멀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진하게 선을 긋고 이를 더 넘어오지 않도록 상대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대놓고 선을 넘어오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살짝 무시함으로써 선을 그었다는 사실을 상대가 눈치채게 만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몇 초간 침묵을 지킨다거나 상대에게 하는 말에 일부러 웃음기를 빼는 것이 그 방법이겠죠. 여기서 팩트는 어떤 수를 쓰던 나를 약간 어려워하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상대가 이를 인지하는 순간 오히려 상대가 내 눈치를 살피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얘가 이런 애였나? 하고 갸웃하게 될 정도로 말이죠. 상대의 도발에 꿈쩍하지 않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가 주눅이 드는 건 당연지사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이가 조금 멀어지고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회복이 된 후에도 금세 거리를 좁힐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성격은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 친구와는 서로 조심하며 좋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딱 그 정도 거리가 적당합니다. 이 내용은 비단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통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중심을 선택하여 살아간다는 것,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 나와 타인 혹은 나와 수많은 감정과 상황 사이에 제대로 거리를 두고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끼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 철학, 생각 속의 주머니를 구독하고 더 나은 행복 철학을 만들어 보세요.